It's baby time! 오늘도 왔습니다. 네, 오늘도 수다 영상이 될 예정인데요. 네, 지금 이제 영어 선생님을 시작하려고 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봤었는데요. 제가 이맘때쯤에 대학교 졸업을 앞두고 있었죠. 네, 11월. 네, 12월 초에 마지막 기말고사를 보고 제가 졸업을 했었으니까, 네, 이때쯤부터 벌써 저는 열심히 서칭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 일을 하게 된 이유와, 그리고 시작했을 때 좀 제가 생각했지 못했던 내용들에 좀 놀랐었던 내용들,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달랐던 것, 또 했더니 뭐가 좋더라, 뭐 이런 좀 제 썰을 좀 풀으려고 해요. 일단 제가 이 일을 하게 된 이유가 뭐였냐면, 저는 조금 말씀드리기 부끄럽지만 작가 지망생이었어요. 대학교를 졸업하고 MBC 아카데미에 들어가서 좀 시나리오 대본 공부를 조금 더 하고 싶어서 알아보던 중 등록비가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공부를 하려면 내가 좀 알바를 하고 돈을 벌어서 이제 공부를 계속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아르바이트를 알아봐야겠다 하다가 그냥 저와 상관없는 어떤 그런 일을 하기에는 좀 뭔가 좀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알아보던 중에 이제 이 영어 교사, 파견 영어 교사라는 걸 알게 된 거죠. 일단 제가 이걸 알아봤던 가장 큰 이유는 시간이 굉장히 자유로웠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일을 하면 9 to 5, 9 to 6 이렇게 하루 종일 이제 일을 해야 되는데, 이 파견 영어교사 같은 경우에는 제가 딱 배정되는 원에서 2-3시간, 뭐 길게는 3-4시간만 딱 일을 하면 된다. 이거 진짜 되게 좋다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리고 일단 시급이 되게 괜찮았어요. 제가 이제 그냥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보다 제가 좋아하는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이제 영어를 제가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잘할 수 있는 분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거 개꿀인데? 약간 이런 느낌으로 사실은 시작을 했었어요. 그래서 잡코리아나 뭐 알바몬 이런 데서 파견 영어 교사, 뭐 유치원 영어 교사 선생님 뭐 이렇게 막 다양하게 검색을 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 그 지사, 그러니까 저희가 파견 영어 선생님이 소속돼 있는 지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잡코리아나 이런 곳에 지사에서 올린 모집 글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우리 집에서 너무 멀지 않은 곳을 알아봐야겠다 하고 알아보던 중 이제 한 2개였었던 것 같아요. 2개의 회사에 제가 채용 신청을 했죠. 네, 해가지고 접수를 하고 이제 전화로 연락이 왔습니다. 네, 면접 보러 오세요 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이제 저는 면접을 보러 갔었는데요. 파견 영어 교사를 위해서 필요한 경력 뭐 이런 거 궁금하실 텐데요. 일단 테솔 자격증 기본적으로 테솔 자격증이 있는 분, 참고로 저는 없습니다. 저는 이거를 공부를 따로 한 사람이 아니고 그냥 저는 영어 환경에서 살았고 아이들을 좋아하는 이런 것만 갖고 있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테솔 자격증 아니면 해외 거주 이력이 있는 분이면 보통 지사에서는 채용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6년을 해외에서 중고등 시절을 공부를 하고 왔기 때문에 테솔 자격증이 없지만 저는 채용이 됐던 케이스입니다. 지금은 어떻게 변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아이들을 가르쳐야 하는 방과후 교사 자격증 뭐 이런 거 꼭 있어야 된다라고 했었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 파견 영어 교사를 하기 위해서도. 그래서 그거라도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에 막 저희 예전에 그 지사 모든 선생님들이 같이 그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공부하셨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저는 그때 출산 후여서 함께 하지 못했었는데, 네, 이제 그런 식으로 자격증이 있거나 테솔 자격증 or 해외에서 거주한 이력이 있으면 네, 충분한 자격이 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당연히 영문과 졸업이시면 당연히 뭐 프리패스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준비된 상태에서 이제 면접 연락이 오면 면접을 보러 갑니다. 사실 저는 주변에 이 일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 아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면접이 이루어지는지도 몰랐어요. 그냥 오세요. 그래서 네 하고 갔었거든요. 그런데 시키시더라고요. 시연을 해봐라. 자, 이때부터 시작되는 죽음의 시연. 시작과 동시에 시연. 신입으로 있는 그 1년 동안 교육 중에도 시연. 여러분들은 1년 동안 시연의 틀 안에서 벗어나기 어려우실 겁니다.
근데 이게 엄청난 선생님들에게 경험이 되고 또 이게 노하우가 쌓이는 일이기 때문에 실에서도 열심히 하시길 추천드리고요. 어쨌든 면접을 보러 갔는데 시연을 보여주세요 하더라고요. 근데 좀 시연이 뭐죠?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랬더니 그러면은 그 옆에 있는 책 중에 아무거나 하나 가지고 스토리텔링을 좀 해주세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거야 뭐 저는 뭐 워낙 제가 재미있게 잘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마침 그 옆에 신데렐라가 있었던 것 같아요. 신데렐라. 그래서 신데렐라 책을 펴서 스토리텔링을 했죠. 했더니 아주 좋아하시고 연락드릴게요. 꼭 함께 일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셔서 네 이러고는 나오고 그날 바로 다음 이제 면접이 있어서 다른 지사 이제 면접을 보러 갔었습니다. 처음에 들어갔을 때 이제 12월 초였던 것 같은데요. 그때부터 이제 아주 계속 교육을 했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매일 나간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굉장히 회사를 많이 나갔어요. 많이 나가서 막 할 게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제가 이제 시작하게 된, 이제 TMI 부분도 많았지만, 시작하게 된 계기와 그 상황을 좀 설명을 드렸다면, 지금부터는 제가 이 일을 시작하고 좀 당황했던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시작하시려고 하는 영어 파견교사 일을 시작하시려는 선생님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지사에 소속이 되면 지사란 일단 그 영어 프로그램 브랜드들이 있잖아요. 저는 그 당시에 천재교육의 Little Genius라는 그 영어 프로그램으로 이제 수업을 맡게 될 예정이었어요. 그래서 본사가 있고 그 밑에 지사가 있으면은 이제 그 지사 소속이었던 거죠. 그 지사에는 교육부장님이 있어요. 근데 교육을 진행해주시는, 담당해주시는 분인데, 이제 그 교육 담당해주시는 분께 정말 뭐 일주일에 뭐 3-4번 교육을 받았던 것 같아요. 교육을 받으면서 이제 수업을 어떻게 하는 거다 간단히 보여주시고, 계속 시연. 배운다기보다 그냥 맨땅에 헤딩이었던 게 더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때 저희 동기가 7명이었나? 저까지 했는데 정말 저희들이 똘똘 뭉쳐서 되게 머리를 많이 썼어요. 이렇게 하면 재밌더라, 저렇게 하면 재밌더라. 근데 그렇게 서로 도움도 되고 서로 시연하면서 굉장히 그 일 준비하는 그 몇 개월 동안 많이 늘었던 것 같아요. 네. 선생님들, 동기 선생님들 보면서 저 괜찮다, 저렇게 나도 수업해야지, 뭐 이렇게 아이디어를 얻기도 하고. 그래서 그 지사 안에서 선생님들과 이렇게 잘 어우러지셔서 교육도 꾸준히 받으시는 게 초반에 수업 시작하시는 선생님들께 아주 큰 도움이 돼요. 그래서 지사교육, 그리고 동료 선생님들, 동기 선생님들과의 어떤 단합, 그런 게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래야지 또 뭔가 책임감도 더 갖게 되는 거고요. 소속감도 얻게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이 파견 영어교사, 프리랜서죠. 소속감을 갖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 지사 선생님들, 지사 교육 이걸 좀 충분히 많이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사에서도 적극적으로 좀 이런 자리도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되게 형식적인 교육이 아니고 출석 체크 교육이 아닌 정말 양질의 정말 도움이 되는 그런 교육 꾸준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제가 이제 교육팀장으로 있을 때 되게 열심히 도움 드리려고 노력했는데 많이 부족했었던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더 잘할 수 있을 텐데 왜 그렇게까지밖에 못했을까라는 죄송함도 좀 남는, 네, 갑자기 남네요. 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처음에 시작하게 되었을 때 겪게 되는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지사교육을 시작하면 정말 자주 가야 돼요. 저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제 작가 공부를 계속할 사람이었기 때문에 6시부터 수업이 시작했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저는 수업을 이제 아카데미를 가서 이제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는 사람이었는데, 유치원 1에서 하는 수업은 굉장히 오전에서 끝날 줄 알았거든요. 근데 끝나면 바로 또 지사로 넘어가서 또 만들기를 해야 되고 뭐 이렇게 되게 많았었어요. 그래서 계속 뭔가 교육의 교육이니까 그 3-4시간만 일하면 되겠다라는 어떤 그런 저의 생각이 완전 잘못된 생각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 1차 멘붕이 바로 그거였어요. 교육. 네. 물론 앞서 말씀드렸지만 정말 도움이 되는 거지만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시간을 첫 해에는 투자를 하셔야 된다라는 건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3-4시간이 전부가 아니다. 수업 시간 플러스 교육 시간 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염두에 두고 계셔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만들기 할 게 많다. 자체 브랜드 회사에 유독 teachers 그 교구로
굉장히 만드는 게 많은 브랜드들이 있어요. 워크북 위주로 수업하는 이제 브랜드들은 별로 그렇게 그 선생님 교보자가 많지 않아요. 만드는 게. 근데 좀 활동 위주, 놀이 위주의 어떤 그런 영어 브랜드 프로그램은 아무래도 만들 게 많습니다. 네. 그래서 그걸 자르고 일단, 그리고 그거를 코팅제 끼고, 코팅을 하고, 코팅된 걸 다시 자르고, 이 작업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그것도 저에겐 솔직히 굉장히 멘붕이었어요. 뭐야? 수업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었어? 뭐 이렇게 만들 게 많아? 수업, 교육, 만들기! 이게 진짜 멘붕이었어요. 근데 그냥 만들기가 많은 것도 일단 멘붕이었는데, 세 번째 멘붕은 그 교구를 제가 사야 되더라고요. 제가 일전에 라방을 통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처음에 딱 들어가면 제가 돈 들 게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선생님 교구비가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막 갑자기 무슨 다단계 온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거예요. 나는 수업하러 돈 벌러 왔는데 왜 저한테 이걸 사라고 하시죠? 이제 이렇게 된 거죠.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영어 프로그램의 교재들이 1호부터 12호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1년이 있는 거예요. 3월에 수업이 시작되면 그 다음 연도 2월까지 수업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12호 혹은 11호에서 12호까지 이제 수업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 교재만 사용하시는 선생님들 경우에는 그 교재만 선생님 교재를 구매하셔야 되고, 만들기 교구가 있는 프로그램이면 그 만들기 교재를 제가 사야 되는 거예요. 물론 제가 소유하게 되는 거지만 매달 그걸 사는 게 그것도 괜히 기분이 그렇더라고요. 교사 교구대로 우리가 구입해야 되는 것. 근데 이것도 지사마다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중간에 선생님이 교체돼서 갑자기 투입됐다. 이제 이럴 경우에는 그 선생님이 사용하던 걸 물려받거나 이제 지사에서 있는 거를 급하게 뭐 빌려주시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은 구입하신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요즘 나오는 영어 브랜드들 중에서 또 없는 게 있을 수도 있고, 이거는 선생님이 들어가시게 될 지사를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시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교사 교구제를 구매해야 된다. 이제 그 다음에 시연.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연이 결국 나에게 다 피가 되고 살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 당시에는 그 교육마다 매일 준비해야 되는 그 시연이 너무 싫었어요. 너무 싫었어요. 그리고 이제 같은 주제, 이제 교수부장님이 이제 가르쳐 주시는 어떤 그런 내용을 듣고, 그러면은 이제 선생님, 비비쌤은 week 1에 day 1 수업을 준비해오고, 자, 다음 선생님 week 1에 day 2 수업을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이 시연이 동기 선생님들이랑 약간 비교가 되는 곳이잖아요. 선생님들 앞에서 하는 거니까 그것도 힘들었고, 사실 그 선생님이 앞에 나가서 할 때 굉장히 호응을 해줘야 해요. 그 호응을 계속 그 여러 명 하는 동안 해주는 것도 힘들었었어요. 네, 그러니까 초기에는 뭐 재밌는 부분도 있었는데 이게 계속되니까 좀 지치는 감이 없잖아 있다. 네, 시연이 힘들었었어요. 자, 그 다음에 다음 멘붕은 뭐였냐면요. 유치원, 어린이집, 기간 배정. 그 시기가 있어요. 이제 선생님들이 쭉 교육을 하는 동안 이제 관계자, 지사, 이제 사장님, 그리고 이제 뭐 교수부장님 등등, 실장님 등등 모든 분들이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지켜보고 계셔서 물론 모든 그 지사에서 관리하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원 기관들은 다 중요하시겠지만 어느 정도의 스케일의 차이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200명 원, 여기는 뭐 50명 원, 그리고 여기는 뭐 70명 아이 원. 그러니까 원마다 조금씩 스케일도 다르고 좀, 네, 아무래도 관리하는 그 부분이 조금 다른 게 있을 게 아니에요. 좀 쉽게 얘기하면 우선순위 원이 있어요. 네, 가장 잘하는 사람 넣어야 한다라는 그런 원이 있어요. 뭐 원장님 취향이 좀 까다로우신다거나 아니면은 좀 아이들이 좀 전반적으로 영어 실력이 좀 굉장히 위에 있어. 이미 너무 많이 배운 상태에서 우리가 교체되는 부분이어서 이번에 잘하는 선생님이 들어가야 돼. 약간 그런 것들이 있어요, 분위기가. 그래서 잘하는 선생님들을 내 교육 내 지켜보다가 당연히 잘하는 사람을 이제 잘해야 되는 원에 넣는 거죠. 잘해야 되는 원은 기본적으로 이제 아이 수가 많다고 보시면 되고, 아이 수가 많은 원일수록 이퀄 돈이 더 많이 된다. 왜냐면 아이가 많으니까 더 많이 수업을 돌아다니게 되니까 시간이 늘어나죠. 제가 말씀드렸지만 시급으로 돈을 받는 프리랜서이기 때문에 더 많이 수업하면 돈은 더 많이 벌죠. 네, 그래서 약간 어느 정도의 그런 경쟁, 네, 구도가 생길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선생님 어디 배정받았어? 이제 서로 이제 배정받은 다음에 이제 좀 그런 분위기가 조금 있지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주 큰 원을 맡았었죠. 네. 좋은 줄 알았죠. 네, 아주 그때 제가 울었던 이유가 바로 그 원입니다. 아직도 이름이 기억나요. 근데 거기서 처음에 들어가서 막 멘붕도 오고 그때 얻었던 성대 결절이에요. 천년도에 저는 바로 성대 결절이 왔어가지고 네, 아주 파란만장한
한 해를 보냈었었는데요. 네, 어쨌든. 그래서 그 배정받을 때 약간 그 미묘한 감정, 그런 미묘한 경쟁 구도가 있다는 거. 그리고 아무래도 선생님이 뭐 좋아서 이 일을 하시게 됐지만 당연히 돈을 벌기 위해서 하시는 일이다 보니까 돈을 더 많이 벌고 싶으신 건 당연한 것 같아요. 더 큰 원, 더 많이 벌 수 있는 원을 선호하실 수밖에 없는데 그 원을 얻기 위해선 그만큼의 노력이 필요하다. 그만큼 약간 보여줘야 한다라는 것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뭘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그 다음에 이제 아닌 경우도 있는데요. 아닌 경우도 있는데 먼저 그 원을 배정은 했어. 이제 지사에서. 그래서 이제 너가 가 했어. 그런데 그 원에서 우리가 한번 보고 결정할게요. 이렇게 되는 원이 있어요. 그러면 가셔서 시연을 하셔야 됩니다. 네. 제가 이전 영상에서 영어 OT, 영어 설명에 이렇게 하면 성공합니다 라는 영상을 올렸었는데요. 네, 여기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근데 이제 그 영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전체적인 원 행사에서 이제 진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원장님의 개인적인 시연은 굉장히 프라이빗하게 이루어져요. 예를 들어서 한 반을 데리고 그 선생님이 수업하는 걸 보고 결정할게요 라고 이렇게 시연 의뢰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 시연을 하시면 됩니다. 그동안 교육을 통해서 여러 번 시연 이제 연습을 이제 하셨잖아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진짜 프로의 마음으로 아이들 앞에서 수업을 하는데요. 보통 이 시연을 진행하게 되는 아이의 연령은 6세 6살 친구들입니다. 왜냐면 7세는 너무 크고 5세는 어리고 딱 중간이 6세예요.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지만 6세 아이들이 가장 수업하기 힘들어요. 네, 약간 그래서 6세를 하시나?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은데 5세는 되게 아기아기해요. 그래서 선생님 이러면서 좀 굉장히 선생님을 좀 의지하는 아이고요. 7세는 이제 다 컸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다 이미 담임 선생님들이 아이들의 질서 뭐 이런 거 다 잡혀있어요. 각이 잡혀있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들어가면서 그렇게 힘들 게 없어요. 근데 6세 같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나 이제 막 5세에서 올라서 약간 형님이야 약간 이런 것도 있고 약간 7세보다 어리기 때문에 약간 막내 기운도 있는 딱 중간이어가지고 제일 노는 거 좋아하는 친구들, 제일 활발하고 활동적인 친구들이 6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과 수업하는 걸 원장님이 보고 너로 결정할지 한번 지켜보겠어. 이제 지원을 하시는 건데 팀장님, 사장님 당연히 다 우리 지사 쪽은 당연히 와 계시고 많은 분들이 앉아 있어서 이게 아주 본의 아니게 아주 엄청난 부담이 되는 최고의 고난 수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수업을 통과해서 잘했다. 그러면 당첨. 이제 그 수업을 하시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시연하는 것도 초년도에는 신입이었을 때는 굉장한 스트레스가 되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뭐 별건 아닌데 좀 신경 썼다 했던 거는 이제 아웃핏. 내가 이제 영어 선생님으로서 어떻게 옷을 입고 다녀야 되나라는 고민이 엄청 되더라고요. 이제 이것도 원마다 상황이 다릅니다. 예전 제가 라이브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적이 있었는데요. 정장 입고 오세요 하고 말씀하시는 원장님도 있어요. 그냥 그 담임 선생님부터 그 원은 다 정장을 입으시는 분들이세요. 굉장히 좀 흔치 않은 케이스긴 한데요. 근데 그럴 경우에는 그냥 고민하지 않고 그냥 정장 입으시면 되고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영어 선생님의 아웃핏은 너무 그렇게 정장, 너무 이렇게 경직된 그런 옷은 조금 저는 반대하는 케이스입니다. 지금 제가 입은 이런 그냥 좀 약간 벌룬 소매 저 이런 거 많이 옷이 많거든요. 벌룬 맨투맨 뭐 이런 거 아니면은 뭐 프릴 티셔츠 막 이런 거 되게 많거든요. 그런 거 검색해서 저는 위주로 구매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좀 샤방샤방한 느낌이 드는 약간 큐티한 옷 위주로 옷을 입고 다녔었고요. 저는 7X를 굉장히 많이 입고 다녔어요. 치마 레깅스죠. 그게 어떻게 보면은 쫄바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귀여운 맨투맨 좀 꾸몄다 하는 맨투맨과 7X를 매치하시면 굉장히 귀여운 컨셉트의 옷이 돼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대충 입었다라고 말씀하신 분 한 분도 없으셨어요. 저는 오히려 그렇게 입고 다녔을 때 선생님 오늘 또 깜찍하게 옷 입었네 이렇게 원장님이 많이 얘기해 주셨었거든요. 그렇게 입으시면 되고요. 만약에 옷 입는 게 너무 스트레스다. 제가 아는 선생님들 중에서는 뭐 40대부터 이제
수업을 시작하시는 선생님들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난 조금 나이가 있는데 그렇게 입는 거 좀 부담스럽더라 하시는 분들은 정말 귀여운 앞치마를 구매하세요. 요즘에 프릴 앞치마, 신데렐라, 라푼젤 앞치마, 앞치마가 되게 다양하게 많아졌더라고요. 저도 이런 게 나왔었으면 그거 입고 다녔을 것 같아요. 그냥 나는 영어 선생님이다 라고 티낼 수 있는 그런 귀여운 앞치마를 매 수업마다 입고 가세요. 그리고 아이들 딸 키워보신 선생님들은 아시겠는데요. 그 머리핀 중에 공주님, 예쁜 딸, 우리 딸 이런 그 제작하는 그 핀 있잖아요. 네임핀이라고 하나? 네, 그런 핀을 그 5핀을 꽂아서 제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 이름을, 영어 이름을, 제작을 하세요. 그게 많이 비싸지 않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10,000원 안 됐던 것 같은데, BB쌤 이러면은 저는 BB쌤 이렇게 해서 제작을 해가지고 이렇게 붙이고 다니시는 거죠. 손재주 좋으신 선생님 있으시면 펠트나 부직포로 예쁘게 다양한 색깔로 해서 이름 하셔서 글루건으로 싸서 붙이시고 뒤에 5핀으로 고정하셔가지고 앞치마에 딱 달고 다니시면 너무너무 귀엽죠. 그래서 항상 나는 영어 선생님이다 라는 그런 이제 옷을 딱 그 앞치마나 이런 어떤 그런 세팅을 딱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머리띠 같은 경우에는 에버랜드 머리띠 있죠. 생일 파티 머리띠 이렇게 커다란 거. 저 때는 그런 거를 항상 하고 다녔었는데요. 그게 생각보다 수업할 때 굉장히 불편해요. 이게 무겁다 보니까 한번 숙이고 이럴 때마다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수업할 때 계속 이걸 신경 쓰다 보면 오히려 이것도 방해 요소가 될 수가 있거든요. 하다가 탁 쳐서 떨어지면은 또 아이들이 하하하 웃으면서 수업이 갑자기 또 정적이 되는 경우도 있고 이제 그런 저는 수업에 방해되는 요소는 무조건 다 빼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그런 머리띠보다 요즘 레터링 머리띠, 리본, 이런 거, 샤랄라한 프릴 머리띠 이런 거 예쁜 거 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예쁜 거, 이런 거 끼고 가시는 걸 더 추천드립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왔던 멘붕, 겪었던, 당황했던 상황들은 거의 설명을 드렸었던 것 같고요. 이게 기본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수업 배정을 finally 마지막으로 결국은 배정을 받아서 3월부터 첫째 주부터 수업을 들어갔습니다. 수업 시작일은 보통 3월 첫째 주인데요. 어린이집일 경우에는 아이들의 적응 기간이 필요해요 라고 하셔가지고 어린이집 시작은 3월 첫째 주지만 영어 시작은 3월 둘째 주나 셋째 주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이제 그렇게 진행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영어 파견 교사로 일하기 위해서 준비 중이신 또 고민 중이신 분들을 위해서 컨텐츠를 만들어 봤는데요. 솔직히 저는 만족도 120%. 네, 처음엔 힘들지만 그 이후로 2년차 때부터는 했던 거 또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주 널널하게 할 수 있고 브랜드가 바뀌지 않는 이상은 조금 더 자신 있게 좀 더 쉽게 준비 없이 그냥 맨몸으로 가서도 수업이 가능할 만큼 쉬워지니 딱 첫 년도 첫 해만 고생한다 생각하시면 아마 아주 편안하게 재미있게 수업을 진행하실 수 있다라고 강력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의미 있는 일이잖아요. 아이들의 첫 영어 선생님. 나의 이미지가 아이들의 첫 영어 이미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인 것 같아요. 이 아이들에게 영어는 어려운 게 아니야, 재미있는 거야 라고 그 인식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네, 의미 있는 사람이십니다. 아이들이 그리고 주는 그 에너지와 기쁨이 굉장히 커요. 네, 물론 제가 좀 더 엄마가 되는 상태에서 수업을 했을 때는 느낌이 굉장히 달랐어요. 하지만 엄마이기 전에 수업했을 때는 굉장히 그냥 재밌었어요. 수업이 아이들이랑 놀면서 친구처럼. 그리고 또 엄마인 상태에서 수업을 진행하실 때는 뭔가 이 아이를 하나하나 케어해주고 그 아이들의 마음을 알아주고 보듬어주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이기 전과 후의 그 모든 느낌을 다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시작하신다면 오래 보고 시작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잠깐 하시기에는 그 고생이 너무 고생이에요. 첫 해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잠깐 일하실 분들께는 정말 비추고요. 오래 일하실 분들께는 강추하는 직업입니다. 네. 그럼 전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